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작품을 온라인으로 액자 주문하고 굿즈, 엽서로 준비를 했거든요. 엽서를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미니 특강을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본 특강은 처음으로 작품을 주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굿즈, 나는 작품을 해봤는데 굿즈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엽서랑 키링 주문하는 거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들 작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했는데 그래도 뭐 가격 대비 괜찮았다라고 했던 그런 사이트나 툴이나 업체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용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는 일단 작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AI 디지털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뭐 피지컬로 뭐 회화나 아니면 뭐 설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사진 고해상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드럼 스캔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액자로 주문을 하는지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 봤고요. 저는 사실 포토샵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만 해상도 맞출 때 이제 무료 툴 중에 포토피아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출력용 해상도 맞추는 거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품을 해봤는데 이것을 뭔가 굿즈나 뭐 이렇게 상품으로 만드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품 한 거 가지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엽서, 뭐 거울, 버튼, 뭐 테이프, 뭐 메모지 이런 게 있고요. 지류들은 그리고 이제 뭐 키링, 뭐 여러 가지 파우치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 굿즈들이 엄청 또 요즘에 호황이어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저비용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키링이에요. 키링. 그래서 키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저 이번에 제가 이제 진행했던 전시예요. 전 이런 호랑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는 지금 제가 캔버 작업을 이제 미드전이랑 저는 이제 그래픽 툴을 다루니까 포토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서 디지털화 작업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캔버스 액자라고 해야 될까요? 캔버스에 이제 프린팅 하는 거죠. 저 그거를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에 걸어가지고 전시들을 했었는데 이 작품 어떻게 작업을 해서 주문을 하는지 그거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미드전이나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우리는 온라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출력용으로 만들려면 이게 해상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되게 많은 또 양이 나와야 돼서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 위주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온라인용이랑 오프라인 출력용은 해상도 차이가 엄청 나서 기본적으로 업스케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업스케일 하기 전에는 9.9메가였다면 업스케일을 하면 이렇게 115메가가 이렇게 해상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픽셀당 가지고 있는 그 칼라 정보값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커진 거 보고 아 내가 업스케일 잘 했구나 해상도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도 감은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요쪽으로 또 강의를 또 하고 있어서, 진짜 핵심 부분,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인지를 아시면 또 이게 이해가 좋거든요. 이해를 해야, 나중에라도 혼자서 작업을 하실 때, 아, 맞아. 이런 원리였지. 이런 거를 아시기라고 좀 도움이 되시고자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런 얘기는 혹시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맵 파일. 벡터 파일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작품을 해상도를 크게 해야 돼요. 여기서 도대체 왜 업스케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용량을 크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의문이신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상도를 크게 해야 되는 이유는 디지털 파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접 손으로 그리면 A4 용지에다가 그렸다가 뭐 1m 종이에다가 그리면 어차피 내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뭐 해상도 이런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그리는 거니까. 하지만 디지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력을 할 수 있는, 내가 출력을 했을 때 이 이미지 화질이죠. 해상도가 화질이 깨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제 그 해상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걸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뻥튀기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크기를 확 키워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요만한 고양이가 있어요. 그럼 이 코 부분만 봤을 때 코를 요만하게 키운 거예요. 그럼 고양이 이만해지겠죠, 원래. 근데 이거를 내가 해상도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해상도를 키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억지로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찌글찌글해서 이 뭐라 그럴까? 이 계단 모양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작업하는 사진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비트맵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맘대로 확 키울 수 없어. 크기를 작게 하는 건 괜찮아요. 작게 하는 건 괜찮지만 크기를 내 맘대로 키우면 깨진다. 화질이 안 좋아진다. 화질이 깨진다. 해상도가 낮아진다. 저품질로 작업 데이터가 낮아진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키우지 말고 작품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을 업스케일링이라고 한다. 꼭 이걸 업스케일 과정을 하지 않고 고해상도로 촬영을 하면 돼요. 근데 촬영하는 카메라가 화소수가 일단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살짝 키우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 원리를 아시고 대처를 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 작가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수작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약간 일러스트, 캐릭터 이런 또 그래픽 위주의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벡터 파일의 개념을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 명함 같은 거 만들 때 명함, 거기에 로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런 벡터 파일로 많이 되어 있고, 이거는 아마 그 업체에다 맡겼을 경우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툴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런 사진이 아닌 거죠. 요렇게 이렇게 매끈해요. 이 파일의 형식, 만들어진 그 형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맵 파일,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은 확대하면 깨져요. 근데 벡터는 아무리 키워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해상도 이런 거 이제 걱정 안 하시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단순한 애들, 로고, 캐릭터, 명함, 대충 뭔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뭐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작업으로 페인터로 막 그림을 그렸어요. 막 민화 그렸어요. 아니면 막 설치해 막 구조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디지털화를 하면 어차피 사진이 되죠. 어차피 이미지가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이 비트맵 파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깨지면 키우면 안 된다. 내 맘대로 키우지 말고 업스케일 해라. 자, 그러면 고해상도 작품을 만드는 법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웹상으로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72 dpi 정도 됩니다. 그냥 화면으로만 이렇게 화면으로 출력만 해서 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고해상도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무겁기만 하죠. 이게 막 그런 우리 막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 막 이미지 엄청 많고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막 드래그 하나 하고 하나 클릭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막 버퍼링 걸린다 그러죠. 그런 게 다 이미지 하나하나가 용량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면 그 하나하나가 다 그 뭐라고 그럴까요? 다 그 용량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아지려면 그 색깔 이런 것들도 다 용량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거워져요, 용량이. 하지만 그 색깔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해상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보는 게,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출력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해상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회화나 설치나 이런 수작업 하시는 분들은 고해상도 사진 촬영을 하거나, 고해상도 사진 용량이 엄청 크겠죠.
스캔, 뭐 드럼 스캔 저도 옛날에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화질로 스캔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화를 하면 고해상도가 되고요. 디지털 작업을 처음부터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고해상 작업을 하시거나 업스케일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디지털 작업도 작가님들 작업하시는 것들이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고해상 작업하시면 뭐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I 작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온라인에서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출력물로 만들 때는 무조건 업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배 업스케일, 뭐 3배, 4배, 뭐 8배 업스케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품질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업스케일이 뭐야? 우리가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이 업스케일링에 대한 이런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해상도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AI가 예측해서, 자 보세요. 요만한 사진 정보값이 이만한 사진의 정보값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는 너무 작아. 출력하려면 이만해져야 돼. 코가 이만한 코가 요만하게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깨지면 안 돼.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칼라값과 이 그림을 그리는 정보가 있었다면 코가 이만해지려면 이만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칼라값이 요만한 큰 공간을 채워야 돼. 그럼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처럼 이렇게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AI가 이거를 이 수치값 이만할 때는 이런 칼라값이 필요했으면 사이즈가 이만하게 커지면 칼라값이 얼마큼이 필요하겠네 를 원래는 없는데 AI가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서 이만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개념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예측하여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그런 사이트들을 준비를 했는데,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트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뭐랄까 이렇게 다 사용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격도 다 천차만별이고요. 이런 유료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좀 뭔가 유료로 이제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떤 사이트냐 또 그리고 작품이 또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작가님들 이런 작업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그런 나무 같은 뭐 그런 거를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했을 때에는 이게 뭉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그 값을 예측해 가지고서 이렇게 화면을 크게 이렇게 키운다고 했잖아요. 크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작은 거를 큰 걸로 키워가는 이렇게 예측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원본 데이터의 뭔가 값이 너무 뭐 정보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떡지거나 약간 뭔가 뭉개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툴들마다 이게 사용을 해보시면 이게 딱히 그렇게 막 디테일한 작업이 없어. 그러면 막 무료 사이트 막 하셔도 돼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뭔가 되게 디테일한 그런 작업들이 되게 많은데 내 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유료나 좀 비용을 좀 들여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그런 잘 되는 애들은 이 디테일한 것까지도 다 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뭐 페어나 전시나 아니면 뭐 상품 만들거나 이럴 때는 고해상도 작품이 되게 짱하게 잘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돈을 지불해서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죠. 이게 내 작품이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게 있느냐. 이거 그냥 사진만 색깔만 좀 잘 선명하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저렴한 사이트를 쓰거나 아니면 뭐 무료 사이트를 뭐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은 다를 수 있으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저렴한 사이트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걸로 괜찮은데 싶으면 그냥 하시고 그럼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작업에 뭔가 그런 퀄리티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정말 디테일한 선 하나까지도 나는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사이트들은 로그인 하실 때 그 구글로 보통은 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업로드 여기 이미지 하셔가지고 내가 업스케일 하고 싶은 이미지 넣으시고 아니면 여기 드랍 하시거나 그래가지고 제너레이트 누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봐봐. 비포가 약간 이렇게 뿌옇잖아요. 화질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업스케일 하면 이렇게 선명해진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게 사이트나 그런 형식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여기다 이미지 넣고서 업스케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무료 계정은 한두 번 정도 맛배기로 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8배 업스케일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경험치를 좀 쌓아 가시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긴 다 유료입니다. 유료.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제가 교육하고 있는 그 따릉 스쿨이라는 곳에서 따릉 AI라는 그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다 모아놓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무료 사이트는 아닌데 이것도 이제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무료 사이트는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저 여기서 뭐 홍보한다고 뭐 받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특히나 초보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좀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업스케일 있죠, 업스케일. 이거 누르시고, 여기다 내가 업스케일 하고 싶은 거 이미지 드래그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2배, 3배, 2배, 4배, 8배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게 무료이기는 하는데, 이제 로그인 하시면 내가 정은이니까 여기 제이가 뜨거든요. 얘를 딱 누르시면 플랜 크레딧 구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크레딧을 쓰셔야 되는데 이 사이트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딴 데는 꼭 구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최소 한 달 월 구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충전 금액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뭐 10,000원부터겠지, 10,000원부터예요. 10,000원만 결제해가지고 뭐 업스케일 하실 거 하시고 뭐 좀 남으시면 다른 것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여기 10,000원만 내가 쓸 금액만 딱 한 번에 한 번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무슨 이렇게 결제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카드 결제 아마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업스케일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뭐 AI를 해보신 분이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나 다 들어는 봤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이미지 만드는데 한 개에 뭐 3크레딧 뭐 그것도 어떤 이미지냐 영상이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양하게 이미지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다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또 이 사이트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크레딧을 이렇게 사잖아요. 만약에 만 원어치가 몇 크레딧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놓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 업스케일 할 때 한번 썼어요. 나쁘지 않아. 근데 굳이 나는 뭐 딱히 AI 별 관심도 없고 별로 나는 별 많은 미디어에 관심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이번 달이 지난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게 크레딧이 남은 거거든요. 다음에 또 업스케일 할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이게 뭐 툴이 좋고 잘 구현이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크레딧 한번 내가 사고 싶은 양만 딱 사서 내가 필요한 기능만 딱 하고 그냥 이거 없어지지 않아.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때그때만 들어와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가성비나 효율적으로, 그런 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왜냐면, 이게 또 조금 경험치가 쌓이신 분들은, 나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게 난 더 잘 되던데?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분들한테 꼭 여기서 하세요. 이거는 아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비용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좀 중요한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매그니픽이나 이런 거 쓰거든요. 토파지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용법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셔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캔버스에다가 한번 해볼래. 이게 액자도 있고, 이 액자의 그, 뭐랄까,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저의 경험상 캔버스 액자가, 그나마 제일 가성비 좋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 액자를 만든다, 액자를 주문한다 하시는 분들은 캔버스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죠. 캔버스는 뭐 프레임이 없잖아요. 유리가 안 껴져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종이로 뭐랄까 그 인화지에 출력하셔가지고 액자 끼셔도 돼요. 액자집 가셔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저도 이제 AI 작업 이런 거 이제 전시 나가고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 호스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1호, 2호, 3호, 4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저도 회사 갈 때는 A4, A3 막 이런 거만 알았었는데 이 규격을 정해놓은 그 뭐랄까 공식 아니면은 뭐 약속 뭐 이런 거예요. 공식적인 약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화 작품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막 호당 가격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호당으로 해서 이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물감도 많이 들고 내 공수도 많이 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시할 때. 뭐 그런 거라고 그냥 대충 느낌적으로 알아두시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아직 사실 저도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전시나 페어 같은 거 나갈 때 10호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그러니까 10호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30호 작품을 많이 하긴 하지만 10호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왜냐면 30호부터 또 가격도 비싸지고 이래가지고 초보자들은 또 10호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워낙 페어도 많고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많아서 또 사람들이 되게 부담 없이 작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자기 작품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된다. 직접 선택하시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10호로 하게 되면 인물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저는 호랑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호랑이 인물. 근데 나는 풍경 많이 하는데요. 풍경 하셔도 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은 없어요. 사이즈도 그렇게 크게 차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작업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포토피아 들어가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구글에서 포토피아 검색을 하시면 요 툴이 나옵니다. 요 아이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세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포토피아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료 툴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 이렇게 그 광고 공간이 뜨죠. 어쩔 수 없어요. 무료로 활용하시려면. 그리고 포토피아가 보통 포토샵을 활용하시는 활용을 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구독도 해야 되고 부담스럽잖아요. 막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가끔 간단한 그런 그래픽 같은 거 하실 때 포토피아가 무료다 보니까 약간 포토샵의 보급편? 약간 요런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물론 현재 포토샵에는 AI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제너레이트 필 이런 거 기능이 있어서 되게 편하게 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포토피아에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근데 뭐 간단한 그런 해상도 맞추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새 프로젝트가 이제 내가 그 사이즈를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 도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53에 40, 53에 45cm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어디 있었어요? 여기 10호에서 53에 45cm 요거. 근데 이게 보통은 저는 이제 세로로 길쭉한 작품을 할 거라 45.5가 너비 세로로 들어가야 돼요. 세로로. 그래서 뭐였죠? 455530. 그럴 때는 참 여기 인쇄 누르시면 이거 하기가 편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픽셀을 그냥 밀리미터로 고치셔도 되는데 인쇄를 딱 누르면 자 보세요. 여기 72dpi 돼 있죠. 인쇄를 딱 누르면 300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보통 인쇄는 300dpi가 기본이거든요. 봐보세요. 모바일 이런 거 하잖아요. 자 보세요. 화면 이런 거는 이제 화면 이 뭐라 그럴까 모니터 화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2dpi로 바뀌었죠. 근데 난 인쇄할 거야. 인쇄 딱 누르면 300dpi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편하라고 이제 그냥 세팅이 돼 있는 건데 내가 그냥 직접 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자, 밀리미터 뭐 자기 스타일이죠.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455530 나는 세로로 길쭉한 작업을 할 거니까 45530 그다음에 300dpi 보통은 원래는 인쇄 이런 거 하면은 CMYK 모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출력 이런 거 할 때에는 300dpi로 했기 때문에 보통 그냥 RGB도 많이 하더라고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시고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작업해서 넣을 이제 여기다가만 넣으면 그 10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해상도까지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다가 내 작업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이게 제가 그냥 온라인에 작업을 한 파일이고 이게 그 매그니픽에서 업스케일 한 거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두 개 다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45에 530 300dpi였죠. 나 그냥 온라인에서 작업한 거.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 뭐예요? 카피. 여기다가 딱 대시고 컨트롤 V. 요만큼 불렀어요. 요만큼. 작죠? 자, 매그니픽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자, 불러올게요. 여기 백그라운드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이 차이 보이세요? 얘는 좀 많이 크게 키워가지고 좀 많이 크기는 한데 업스케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가죠. 용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요 차이. 그래서 작은 건 안 되고 큰 거를 자 얘는 뭐예요? 여기 이미지에서 이미지가 아니다. 편집에서 자유변형 요거 자유변형 누르셔서 왼손으로 옵션 누르시고요. 여기 끝에 가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정비율로 작아집니다. 정비율로. 이거는 줄인 게 아니에요. 이걸 딱 엔터 쳐야지 딱 확정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는 과정이어서 이거는 용량이랑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비율이 틀리잖아요. 내가 작업한 게 더 길쭉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 흰 공간에. 이건 호작도 작품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잘 맞추면 되겠죠. 호랑이랑 까치가 잘리지 않게 잘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내가 다 맞췄어요. 난 이게 완벽해. 나 지금 이 10호라는 사이즈 안에 나 이렇게 잘 구성할 거야 라고 하시면 엔터 그냥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그거 선택한 거 없어졌죠? 된 거예요. 된 거. 자, 그러면은 뭐 그래픽 툴을 다루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흠집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후보정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난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파일 가셔가지고 보통은 이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세 개나 있잖아요. 이 레이어를 살려서 나중에 나 이거 또 작업해가지고 또 쓰고 싶어. 나 수정해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PSD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이걸로 그냥 빨리 작품 만들 거야. 빨리 주문 보낼래? 여기 내보내기 형식. 어떤 형식으로 내보낼 것인지, 이 파일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JPG나 PNG를 많이 하는데 JPG는 이 색깔을 되게 압축해줘요. 그래가지고 용량을 좀 확 줄일 때는 JPG를 많이 쓰는데 이런 컬러 구현이나 이런 것들 디테일한 거를 그래도 더 잘 100%잘 구현을 하는 거 JPG는 80%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100%나 구현할 거야. 그럼 PNG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자, 100% 구현이 됐어요? 용량이 크겠죠. 그래서 어떤 뭐 전시나 뭐 아니면 이렇게 주문 올리는 사이트나 이런 거에 보면 용량 제한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JPG를 하시기도 하고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NG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요 파일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게 잘 됐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잘 됐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자, 파일에서 열기 새 프로젝트였죠. 이거를 열어봅니다. 그럼 이 파일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미지에 가셔서 이미지 크기 픽셀로 자꾸 돼 있네요. 밀리미터 고쳐주시면 45530에 300dpi 맞죠? 이거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자,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줍니다. 금호랑이 작품 제출로 해볼게요. 옆에 있으니까. 그럼 나 이거 완성이야. 완성. 10호 뭐 이렇게 해볼게요.